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새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그냥 몇 장의 종이 한 장 때문에요. 68세 김 선생님은 퇴직금 1억 원을 대형은행 정기예금에 맡겨두셨습니다. 3년 동안 연 1.8% 금리의 세금까지 꼬박꼬박 내고 계셨죠. 하지만 김 선생님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어르신 전용 우대 상품으로 바꾸셨다면 지난 3년간 300만 원을 더 받으셨을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 김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단 한 번의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였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고 지점장으로 12년을 일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예금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은행에서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어르신 맞춤 예금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법만 알아도 같은 돈으로 수백만 원의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70세 박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통장을 살펴보니 일반 정기예금에 4천만 원을 묶어두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은행들은 60세 이상 고객에게 추가 금리를 주는 특별 상품이 있답니다. 박할머니는 놀라셨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대요. 하지만 조건이 은행마다 다르고 상품마다 다르며 심지어 같은 은행 안에서도 지점에 따라 안내 방식이 달라요.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제가 근무했던 지점의 어르신 전용 복리 정기예금은 일반 정기예금보다 기본 금리는 낮았지만 복리 구조와 어르신 우대금리 0.3%가 추가되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존재를 아는 고객은 소수였고 창구 직원들도 바쁘다 보니 잘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정보에 민감한 분들만 혜택을 챙겨갔죠. 예금 금리는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복리인지 달리인지 세전인지 세후인지 만기 후 자동 재해치되는지 이 모든 요소가 중요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일수록 재해치 구조를 꼭 확인하세요. 자동 재해치될 때 우대 혜택이 사라지거나 세금 조건이 바뀌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지점장님, 예금에도 세금 혜택이 있나요? 네, 어르신들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예금 이자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어요. 세금 우대 종합저축은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자 소득세를 15.4%가 아닌 9.5%로 낮춰줍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일정 소득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세금을 아예 면제해줍니다. 정말요? 그럼 저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고 가입 은행 수도 제한됩니다. 실제로 한 고객은 세금 우대로 가입했다고 생각했는데 창구 직원 실수로 일반 예금으로 처리되어 2년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나이, 금융자산 총액, 예금 상품의 명칭, 금리, 만기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어르신 우대 금리와 비과세 혜택 여부를 체크해보세요. 은행 상담 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67인데 이 상품이 어르신 우대 금리 적용되나요? 세금 우대 적용되나요? 만기 후 자동 재해치 시에도 같은 조건인가요? 이 세 가지만 물어봐도 대부분의 상품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은행이 고객 자산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창구는 바쁘고 디지털 서비스가 늘면서 어르신들은 제대로 된 상담을 받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1년짜리 예금이니 1년 뒤에 확인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기예금은 만기 시 자동으로 재해치되는데 이때 금리가 달라지거나 우대 조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74세 이 선생님은 퇴직 후 3천만 원을 어르신 우대 정기예금에 넣으셨습니다. 첫 해엔 연 2.1%로 좋은 수익을 얻었지만 자동 재해치되면서 우대 금리가 빠져 이자가 10만 원 이상 줄었습니다. 뒤늦게야 그 사실을 알게 되셨죠. 예금은 그냥 넣어두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금융소득이 생활 자금이 되기 때문에 예금 하나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0.3%만 더 받아도 1년에 수십만 원 차이가 나고 5년, 10년 쌓이면 1,000만 원 단위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어르신 맞춤 예금 관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르신 우대 상품, 비과세 혜택, 금리 차이로 생기는 손해를 줄이는 방법, 중도해지 대비법, 그리고 여러 은행을 활용하는 전략까지 모두 실제 금융 현장에서 통했던 방법들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부터 여러분의 예금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평생 일구신 소중한 자산, 이제는 똑똑하게 관리할 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금 관리의 핵심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점장으로 있을 때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드렸던 실전 노하우들입니다. 첫째로, 예금 가입 전에는 반드시 우대 금리 조건을 확인하세요. 은행들은 대부분 조건부 우대 금리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이체 등록 시 0.1% 우대, 인터넷 뱅킹 이용 시 0.1%, 급여 이체 시 추가 0.1%, 어르신일 경우 0.2% 등이죠. 이 모든 조건을 합하면 기본 금리보다 최대 0.5%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아무 조건 없이 가입하면 기본 금리만 받게 됩니다. 지난달 만난 72살 정할아버지는 이 점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4천만 원을 예금했는데 기본 금리 2%만 받고 계셨죠. 제가 어르신 우대 조건을 안내해드리고 상품을 바꿔 0.3%로 올려드렸더니 1년에 12만 원이 더 생겼습니다. 정할아버지는 이 돈이면 손주 용돈을 더 줄 수도 있겠네. 라며 기뻐하셨죠. 둘째, 금리 자체보다 중요한 건 세후 수익률입니다. 높은 금리처럼 보이는 상품도 세금이 붙으면 실질적인 수익이 훨씬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본금리 0.2%인 정기예금은 세금 적용 시 약 0.86%의 실수령 수익이 됩니다. 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은 1.9% 금리의 상품은 실질적인 수익이 그대로 0.9%입니다. 숫자만 보면 낮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익이 더 큽니다. 한 예로 68살 박 여사님은 6천만 원의 예금을 갖고 계셨는데 세금 때문에 매년 19만 원 정도를 손해보고 계셨습니다. 비과세 상품으로 5천만 원을 옮기고 나머지 1,000만 원만 일반 상품에 두니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셋째, 상품 가입 시점과 해지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세요. 만약 시장 금리가 오르는 중이라면 너무 장기 예금에 묶는 건 피하세요. 대신 3개월, 6개월 등 짧은 주기로 예금을 돌리면서 시장 금리가 정점에 도달할 때 다시 장기로 묶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갈 때는 최대한 빨리 장기 상품으로 고정하는 게 낫습니다. 70대 초반의 최 선생님은 이 전략을 잘 활용하셨습니다. 금리가 오르던 작년에는 3개월짜리 예금으로 계속 갱신하다가 금리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2년 만기로 고정했죠. 덕분에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도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넷째, 복리와 단리의 차이를 이해하세요.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지만 복리는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습니다. 장기로 예금할수록 이 차이는 커집니다. 3천만 원을 연 3%로 5년간 예치할 경우 단리는 45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지만 복리는 470만 원 이상이 됩니다. 2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69살 김 선생님은 이 점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같은 금리라면 항상 복리 상품을 선택하라고 조언드렸더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손해봤는지 모르겠네. 라며 아쉬워하셨습니다. 다섯째, 사다리 전략을 활용하세요. 이건 제가 지점장 시절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권해드린 방법입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한 상품에 넣지 말고 만기 시점을 달리해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죠. 예를 들어 8천만 원이 있다면 2천만 원씩 나눠서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만기로 각각 예치하는 겁니다. 3개월 뒤 첫 예금이 만기되면 다시 1년 만기로 재예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3개월마다 2천만 원씩 만기가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급한 자금이 필요해도 중도해지 없이 가까운 만기 상품에서 꺼낼 수 있어 이자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금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 만기 때마다 새 금리로 갱신할 수 있고 내릴 때는 일부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73세 이 선생님은 이 사다리 전략으로 자금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했는데도 중도 해지 없이 예정된 만기 예금으로 해결하셨죠. 중도 해지했으면 50만 원은 손해봤을 거예요.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여섯째, 중도 해지 손실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금 상품은 만기 전 해지하면 약정 금리가 아닌 중도 해지 금리가 적용되는데 이게 일반 금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약정 금리가 2.5%라도 중도 해지 시에는 0.8% 정도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76살 박할아버지는 1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하셨다가 손자 결혼 비용으로 8개월 만에 중도 해지하셨습니다. 본래는 230만 원 정도의 이자를 기대하셨지만 실제 받은 금액은 고작 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약정 금리와 해지 금리의 차이가 무려 5배나 났던 겁니다. 일곱째, 비과세종합저축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금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의 세금 없이 이자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예치하면 세전이자는 연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일반 과세라면 15만 4천 원이 빠져나가지만 비과세 적용 시 100만 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차이가 분명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과세 종합저축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고객이 신청해야 하고 비과세 한도인 5천만 원까지의 예치금만 해당됩니다. 더불어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가능하며 여러 은행에서 중복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80살 최할머니는 이미 다른 은행에서 비과세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잊고 또 다른 은행에서 가입하셨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두 번째 계좌는 일반 과세로 전환되었고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죠. 여덟째, 디지털 채널을 적극 활용하세요. 요즘은 창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하면 금리를 더 주는 상품이 많습니다. 같은 은행, 같은 상품인데도 가입 경로에 따라 0.3% 차이가 나기도 해요. 72살 정 선생님은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항상 지점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바일 전용 상품을 알려드리고 손자의 도움을 받아 가입하시도록 도왔더니 연 15원의 추가 이자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니 라며 무척 놀라셨죠. 아홉째, 복수 금융기관 분산 예치 전략을 써보세요. 한 은행에 모든 자산을 집중시키기보다 서로 다른 성격의 금융기관을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인터넷은행을 적절히 활용하면 금리, 안정성, 접근성 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기본 생활자금은 시중은행에, 중장기자금은 금리가 높은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분산하는 방식이죠. 이때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75세 이 선생님은 1억 2천만 원 모두를 한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습니다. 제가 분산 전략을 제안해 5천만 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시중은행에, 2천만 원은 지방은행의 단기상품에, 나머지는 저축은행의 모바일 정기예금으로 나눠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간 11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기 알림 서비스를 꼭 신청하세요. 많은 은행들이 예금 만기 일주일 전에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만기 시점에 더 좋은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죠. 이 10가지 전략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의 예금은 잠자는 돈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살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금융소득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적은 금리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리 0.3%만 더 받아도 1년에 수십만 원 차이가 나고 5년, 10년 누적되면 1,000만 원 단위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전략들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기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고객 중
71세 박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 1억 5천만 원을 은행에 맡기고 계셨죠. 처음 만났을 때는 모든 자금을 시중은행 하나의 일반 정기예금에 넣어 연 1.7% 금리와 세금까지 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략들을 하나씩 적용해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5천만 원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옮겼습니다. 6천만 원은 어르신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복리정기예금에 분산해치했고요. 나머지 4천만 원은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만기 시점을 3개월 간격으로 설정하는 사다리 전략도 적용했지요. 결과적으로 평균 금리는 2.3%로 올랐고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실질적인 세후 수익은 1년에 34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전보다 무려 120만 원 이상이 증가한 거죠. 박할아버지는 이 돈이면 손녀 학원비를 더 보태줄 수도 있겠군요. 하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신경 쓰면 같은 돈으로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맡기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예금 관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금리 환경이 바뀌는 시점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만났던 76세 정 선생님은 5년 전에 예금 전략을 한번 세운 후 그대로 방치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이 금리 환경이 크게 바뀌었는데도 말이죠. 제가 다시 점검해 드린 결과 1억 원 자산에서 매년 8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계셨습니다. 5년이면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그냥 사라진 셈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금리 변동이 클 때는 3개월에 한 번씩은 자신의 예금 상황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만기일이 언제인지, 현재 적용 금리는 얼마인지, 시장에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위험한 투자를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국민주택 채권이나 국고채 같은 안전자산도 일부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은행은 더 이상 고객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금융정보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사이트나 은행,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보세요.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지난달 만난 80세 최할머니는 손자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설치하고 모바일 전용 상품에 가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냐며 망설이셨지만 결국 연 20만 원의 추가 이자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늙었다고 새로운 걸 배우지 말라는 법은 없지.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금융 지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 어르신들에게 금융 자산 관리는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금 이자가 생활비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소중한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키우는 방법을 아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은행이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직접 알아내고 챙겨야 합니다. 제가 은행에서 30년 근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정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큰 격차였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어도 정보를 아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졌죠. 특히 어르신들은 예금이라는 게 뭐 어렵나, 그냥 넣어두면 되지라는 생각에 정보 습득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금 관리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은행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더 좋은 상품을 안내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도 바쁘고 시스템은 복잡하며 때로는 업무 목표 때문에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5인데 어르신 우대 금리 받을 수 있나요? 이 상품은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만기 후 자동 재해치 시 조건이 그대로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는 고객과 그냥 수락하는 고객은 결국 받는 혜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모아온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제대로 평가받고 최대한의 가치를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의 예금 통장을 찾아보세요. 어떤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만기일은 언제인지, 현재 적용 금리는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어르신 우대 금리와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물어보세요. 단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물러났지만 제가 만났던 수천 명의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조언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풍요롭고 안정적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금융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성심껏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금융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분들의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이제는 더 똑똑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